이게 미래의학의 나갈 길이거든요. 현대의학이 반쪽의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간 기능이 거의 90% 회복이 되었다. 네. 여러분, 저희 책추남 나비효과 인터뷰. 제가 정말 전화만 저희가 한번 2번 나눴었고, 너무 언젠가 뵙고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라고 했는데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그 얘기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합적인 의학과 이 정말 융복합 시대에 있어서 이런 융합적인 의학을 이미 시도하고 계시고 이미 임상까지 다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책추남 나비효과 인터뷰에서는 첫 의사 선생님으로 출연해 주셨어요. 그런가요? 영광입니다. 저희가 정말 아무나 안 모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어마어마한 몇백만 채널은 아니어도 정말 진짜 중에 진짜만 정말 모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 새로 출간하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난 책도 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를 재생하면 질병은 낫는다. 그리고 세포 중심의 의학, K재생의학의 탄생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전이고 예.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비전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보통 의사 선생님 하면 또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보니까 원장님 이 의학을 관통하는 시한 구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시로 한번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예. 나태주 시인의 너는 별이다 입니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내가 별이 되어라. 아니 근데 언뜻 듣기에 너무 좋으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 의학서에 이 구절이 더군다나 책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라. 이걸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해라. 그 다음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원래 또 시를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나태주 시인의 시를 또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를 넣은 것은 제가 우리 한우분들이 난치병이나 사기암 한우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 운명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네, 그거 바꾸는데 마음 습관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을 많이 또 가르치고 또 하시라고 권유드리는데, 명상 주제 중에 1번이 나를 사랑하기예요. 네. 그래서 자기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가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포 중심의 의학이고 K재생의학이라고 아주 새로운 의학을 이제 통합의학을 말씀 주시고 계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인 내용이 여기서 시작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통합의학이라고 하면 마음의학이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K재생의학에 있어서 이 시가 중심이 된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책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실 보통은 이제는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내용에 보면 호전이 된 경우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나오는데 제가 그냥 정말인가요? 저는 검증을 해서 해야 돼서. 제 책에 이제 우리 암 환우분들 치료 사례들도 한 10분 정도 들어가 있고, 신부전증, 만성신장질환 한 10분, 또 간경화 말기로 또 이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호전된 사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낸 책이 11권째예요. 11번째. 11번째.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내기 시작한 게 2005년에 제가 자연의원을 개원하고 2010년에 조병식의 자연치유라는 책을 처음 낸 이후로 지금 11권을 냈으니까요. 거의 15년 동안 그 1년 6개월에 한 권씩 낸 거죠. 그 책 낼 때마다 제가 사례 중심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21년 동안 많은 사례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잘 믿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맞죠. 또 통계까지 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제가 치료한 한우분만 1000여 명 되죠. 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내어 보니까 그게 266명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74%가 호전이 되셨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3, 4, 5단계, 5단계가 말기예요. 네.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될 단계고요. 4단계, 5단계 분이 거의 70% 이상 오세요. 네. 예. 이분들 중에 70% 정도가 좋아지신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통계까지 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 만성신부전증은 자연 치유된다라는 또 책을 내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 또 특히 이제 저희가 간경화 환자분 3분 사례는 네. 또 이게 이식을 해야 된다는 사례인데, 네. 예, 호전된 사례를 이게 이제 간경화가 중증도가 있습니다. 네. 예, 거의 뭐 말기 단계에서 뭐 이식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호전이 되었는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증도가 C 등급이 제일 말기 단계예요. 네. 이분들이 B 등급으로 A 등급으로까지 가신 분. 네, 거의 뭐 90% 병원에서 간 기능이 거의 90% 회복이 되었다. 네. 뭐 이렇게 그런 기적 같은 사례도 네. 실제 일어나고 네. 통계 수치적으로는 74%로. 네, 예. 네. 지난 21년 동안 정말 기적 같은 74%도 정말 놀랍네요. 네. 물론 100%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게 정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굉장히 놀랍고 또 이런 얘기도 별명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부채도사라는 네, 의사 선생님 부채도사가 되시는 예. 그건 어떤 얘기신가요? 뭐 자칭 반, 다칭 반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이분이 좋아지시겠다 이렇게 맞추는 정확도가 8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프라는 걸 하는데 네. 그게 5박 6일 과정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네. 예, 그런 게 해서 제가 이제 이분은 좋아지시겠다라고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도 80% 정도 네. 한 3-4번 뵈면 네. 와 놀라운 적중률입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21년 동안 이제 그동안 저희가 다녀가는 환자분들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같이 생활하는 환자분이 15,000명 이상 되거든요. 네. 많은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또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잘 맞추는 것은 뭘 보고 맞추냐면 네. 얼굴을 보고 맞추어요. 얼굴을 예. 네. 네. 처음에 오시면 많이 굳어 계시고 또 불안감이 또 얼굴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나중에 신념을 가지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예. 이제 웃음기가 생겨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좋아지시는 것을 제가 21년 동안 공통적인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이제 얼굴로 드러나서 결국 그런 태도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확률이 확실히 높다. 그렇습니다. 책에 보니까 같은 거 치료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다 다르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같은 치료를 해도 변수가 생기는 것은 그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 상태. 마음 상태. 이게 이제 긍정의 힘을 네. 제가 늘 강조를 하죠. 네. 네. 실제로 임상적으로 긍정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채도사. 겉으로는 보면은 너무 부채도사시고 지금 뭐 놀라운 치유의 어느 확률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책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대도시 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또 개인 병원으로 아주 안정적인 의사의 길을 걷다가 네. 또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산으로 간 바보 의사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이게 보면은 산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이제 동료 의사들이 미쳤다. 네. 뭐 이게 도라이 바보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건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의사가 된 지가 36년째거든요. 네. 15년은 대도시에서 또 수련의로 내과 과장으로 네, 또 개원의로 편의사시면 되는 거죠. 활동을 해왔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응급실장으로도 이제 3년을 일을 했고, 사실은 현대의학의 그 가장 강점이 드러나는 무대가 응급실이거든요. 네. 예, 그때 정말 의사로서의 그런 이게 자부심도 많이 느꼈죠. 근데 내과과장하고 개원이 하면서 대부분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죠. 네. 근데 이분들에게 하는 일이 그냥 약물 처방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렇게 건강해지냐면 그렇지도 않고 계속 약에 의존하게 되고 네. 또 이 약물 부작용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만 가지고 내가 배운 현대의학만 가지고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기는 또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게 되었죠. 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체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학, 기능의학, 뭐 영양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환자분들 치료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약물 치료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다는 게 또 난치병 문제거든요. 네. 현대의학으로 치료 못하는 질환들이 꽤 많아요. 네. 예. 뭐 만성신장질환, 간경화, 한번 굳어진 간이나 신장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네. 뭐 그리고 3, 4기 암도 사실은 뭐 이제 5년 생존율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또 재발전이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자가면역 질환도 뭐 사실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자주 재발하고 또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환에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난치병 클리닉을 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대체의학을 포함해서 현대학적인 또 약물 치료 같이 하니까 많은 또 효능이 있었고 또 난치병도 그래도 호전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주로 찾아오는 환우분들이 3, 4기 암 환우분들이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냥 뭐 도심의 병원에서 그리고 외래 진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궁리하는 끝에 산으로 가자. 예. 산으로 가면 맑은 공기와 물과 또 좋은 음식이 되는 재료들, 예. 그리고 이렇게 늘 산행 산책을 할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산으로 가면 이 자연요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네. 자연치유라는 방법을 10분 활용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학이 반쪽의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저도 이제 지인들이 의사들이 꽤 있는데 알면서도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네.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또 요새는 양의가 한이나 뭐 중이나 요새는 그래도 많이 그래도 통합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과거보다는 좋아졌으나 여전히 양의적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그래서 사실 적지 않은 리스크를 안았던 걸로 산으로 갔을 때 그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또 책도 보니까요. 대규모 병원 부지에 이제 토목공사가 생기면서 먼지 때문에 환자들이 다 뭐 반절 이상 나가고 뭐 그러면서 파산위기까지 네. 뭐 이게 말이 그렇지 그냥 적어 놓으셨죠. 그렇지 겪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까지도 리스크를 뭐 거기까지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나를 거기로 가게 한 그 동기는 진짜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의학, 통합의학 하는 의사가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름 알려져서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생로병사 비밀에 제가 출연을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여러 또 방송에 또 출연하는 계기들이 생겼었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사실 제가 또 문제가 생기는 또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 병원 시설이 겨우 20명 정도밖에 입원할 수
없으니까 이걸 조금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김에 환자분들의 또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채로 펜션 같은 그런 황토집을 12채를 지어서 힐링 빌리지가 아예 됐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센터 겸 클리닉으로 네. 그렇게 확장을 좀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또 들어가게 그렇겠죠.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의사분도 한 분 들어오시고 한의사분도 한 분 들어오시고 실질적인 통합의학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60분 정도 입원을 해서 입원해 계시면서 또 이제 통합적인 그런 치료도 받으시고, 근데 뭐 잘 나갔죠. 네, 그랬을 것 그런데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이제 자연의원이 개원했던 곳이 해발 500m 자연마을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근데 그 지주가 이제 수만 평 땅 가지신 분인데 저희 병원이 잘 되니까 그 근처에 집을 짓겠다고 토목공사를, 네. 만 평의 토목공사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거 당연히 소음과 먼지 때문에 환자들이 힘들어 하시고, 이분이 2달 만에 하겠다는 게 6개월까지 아이고. 네.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퇴원을 하시게 되고, 네. 운영에 당연히 또 당연히 문제가 힘들게 생기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임금도 못 주는 상황, 금융 비용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산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시간을 정말 좋은 뜻을 갖고 갔는데도 참 착잡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그렇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환자분들께 사실 뭐 다들 저를 찾는 분들이 그 벼랑 끝에 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명상을 네. 100일 명상을 권유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100일 명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상을 하면서 이 고통의 원인을 찾게 된 거죠. 이게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얻은 답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원인도 찾고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은 거죠. 명상을 통해서 네. 돌파를. 네. 그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극복이 되었고요. 네. 네. 그 뒤로 좀 더 그냥 여전히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닌데 네. 그냥 담담하게 좀 바라보실 수 있게 된 게 명상.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참 또 이렇게 제가 보면 세상이 일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뜻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은데 이게 그 뒤로 보니까 또 무슨 보험 이슈가 생기셔가지고 네. 억울하게 또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예. 4년에 또 송사를 또 겪으셨다고 예. 나오는데 이것도 좋은 뜻을 갖고 했는데 또 이건 또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초창기 통합의학 병원이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암 환우분들은 또 오랫동안 또 입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비보험, 사보험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입원한 걸 또 사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또 그렇게 소견서를 써드리고 네. 또 뭐 당연히 또 그 실비보험을 활용해서 또 이제 또 치료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또 사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저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요.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 예. 그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조사가 나왔냐면, 네.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입원을 시켜서 사보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게 40억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당시에. 사기죄로 제가 이제 기소가 되어서 4년 동안 재판을 1심이 3년이 걸렸고 2심이 또 1년 가까이 걸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의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때를 통과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뜻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사실 2년 뒤에 또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담담했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뭐
환자분들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보험회사에, 물론 이제 실비보험을 청구한 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청구가 되었고, 네. 그분들은 정당하게 받아서 또 병원비로 썼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했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무죄를 주장했고요. 네. 또 저희 환우분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진실되게. 예. 그래서 당연히 또 저희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 네. 네. 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막 겪으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우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목적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도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 들기도 했지만, 내가 왜 산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네. 예. 그래서 이 길을 중도반단할 건지, 네. 예, 스스로에게 물었죠. 네. 예. 그래서 아직 제가 그 목적을 이룬 게 아니고, 네. 저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자. 네. 근데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번 생은 이렇게 주어진 것이구나.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감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네. 짧게 쓰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제 삶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누구나 주어진 삶이 이 어떤 삶에 대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어떻게 쓰일 건가, 뭐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은 다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산에 들어가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네. 라는 목적의식이 아니, 있었고요. 이번에 쓴 책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걸 저는 이 융합의학을 꼭 피우고 싶었고, 네. 그렇게 해야 난치병 환우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봤고요. 네. 또 우리나라 의학을 한류를 만들 수 있다고 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예. 얼마 전 포브스 발표에서도 세계 국력 6위가 저는 생각도 못한 거였거든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네.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배웠는데 이제 제 이 나이 때에는 이게 저희가 개발도상국에서 자랐는데 예. 이제 어느덧 선진국이 됐고 네. K 스프레이트 그다음에 K 메디슨 예. K 걸쳐. 근데 그 큰 축을 이게 예. 간다는 게 저는 너무 네. 기뻤고 그 비전이 이 책에 쓰여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그 의식은 그러면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거나 그러셔서 가지신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많은 환자들과 함께 그냥 교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명 의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다고 네, 예. 적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소명의식이 이제 생겨서 들어갔을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암 환우분들, 난치병 환우분들과 같이 또 많이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소명의식이 더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한류가 지금 K-푸드, K-팝, 네. K-스프리트 네. 이렇게 자꾸 확장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K-메디션은 그 사실은 아직은 부족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학은 서양의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 이제 미국, 독일에서 들어온 의학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만들고 꼽히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능성은 융합의학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우리나라 지금 의료인들 중에 이 통합의학, 융합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고요. 네. 네. 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양의학 외에 또 동양의학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네. 한의학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책에 담은 것도 서양의학이 발전하고 있는 이 지점도 서양 정밀의학이거든요. 네. 질병은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으로 또 예방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게 서양 정밀의학이에요. 네. 예를 들면 NGS라고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해요. 네. 그러면 이게 질병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네.
1500가지 검사가 가능한데 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켜진 걸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당장 내가 당뇨병에 걸렸거나 암에 걸렸지는 않지만 네. 유전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예. 그게 서양 정밀의학이죠. 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들어가요. 네. 예. 그리고 이걸 미리 예측을 하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치료 중심에서 이제 케어 중심, 네. 예측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학의 나갈 길이거든요. 네, 진짜 네. 미래의학으로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병원 이름이 K 미래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더해서 저는 이제 이 동양의학의 지혜를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자연의원 시절에 자연한의원이랑 같이 코업을 했거든요. 네. 양안방 협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한계도 있지만 또 강점을 봤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함께 융합하면 네. 더 강한 훌륭한 의학을 만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하죠. 양자의학 이런 것들이 그 통합적 관점으로 오는데 보통 아직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고 네. 사실은 양의사들은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양의사 선생님들은 또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좀 네. 조심스럽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되는데 네. 그걸 같이 하시니까 얼마나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곤지암에서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네. 또 굉장히 예술적으로 지어진 네. 공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한 날이 마침 어머님, 거동이 불편하셨던 어머님 기일에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저도 좀 그런 공감대가 좀 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 치료법을 조금만 더 일찍 더 개발했다면 어머니의 좀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말씀도 주셨던 것 네.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으로 허혈성 뇌졸중은 이제 뇌경색이라 그러죠. 이제 그게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혈전 용해제나 혈전 제거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산소가 갑자기 동하면서 이게 더 손상이 배로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허혈죄갈류 손상이라 그럽니다. 의학적인 네. 용어로.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치료가 오히려 이제 뇌 손상을 더 일으키면서 편마비까지 오시고 8년 동안 편마비로 아이고. 고생하시고 뭐 2년은 병상에서 누워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10년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치료법을 제가 발견한 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요. 6개월 후. 예, 6개월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1년 기일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컸었죠. 네. 네. 그래도 같이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환우들과도 함께 네. 하시고 또 이 의학을 더 발전시키는 네. 쪽으로 가시니까 네.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세포 중심 의학이 도대체 뭔지 K 재생의학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또 같이 궁금하시죠? 과연 어떤 치료법이길래 도대체 74% 이상의 확률부터 보시면은 80% 부채도사처럼 네. 이게 호전될지 안 될지도 알아보실 수가 있고 또 그 어려운 과정들을 도라이 의사라고 바보 의사라고 소리 들으면서까지 외길로 오시면서 이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개척자로 또 더 나아가서 K의학 그 다음에 정말 미래의학으로 이 정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다리를 놓아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계속 여러분 봐주셔요.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